제가 발표할 내용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프레임은 첫째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가 과연 기술이냐 아니면 서비스냐.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기술이자 서비스인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공공부문에서는 클라우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어느 쪽에 약간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바라볼 때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부문의 IT를 혁신할 수 있는 정말 수단인 것이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성과를 좀 살펴보면서 외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접근하고 서비스적 접근이라는 걸 이제 제가 쭉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것인데요. 클라우드가 이제 아마존이 2006년에 EC2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클라우드는 가상화 기술이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드웨어 자원의 낮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알려진 것은 아마존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알려진 것이었죠. 그전에는 그냥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 명칭으로 알려졌다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서비스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다르지 않나. 특히 이제 서비스적 접근을 할 때 이런 시간 지연이나 내부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약간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핵심 요소도 가상화 기술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웃소싱. 아웃소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업의 IT 인프라를 제3의 사업자에게 좀 위탁한다는 측면을 볼 것이냐. 그래서 내부 또는 자체 IDC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배치 모델은 자체냐 민간이냐, 그리고 생태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체 클라우드에 가까운 기술적 접근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수혜를 받느냐, 서비스 접근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수혜를 받느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 측면하고 서비스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이제 거버넌스에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나라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처 두 군데,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부처, 그리고 기술적 접근과 서비스 접근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지식경제부가 당시에 기술부터 이제 서비스를 좀 아우르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었다면, 행정안전부는 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은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라고 하는 이 IT 서비스 인프라 기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처음에는 이제 차세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었죠. 그래서 차세대 컴퓨팅의 일환으로 그린 컴퓨팅도 있고 휴먼 컴퓨팅도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고, 그래서 이 미래 전략 기술의 하나인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되면 타 산업이 융합되고 IT 핵심 인프라가 바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차세대 컴퓨팅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이 지식경제부의 근본적인 이제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 나온 문건에도 그렇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의 일종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접근하고 서비스 접근을 같이 겸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계를 당시에
이렇게 파악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주는 IT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배경에서 밑에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이것들을 다 같이 육성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조금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제 IT 기능의 자산 및 서비스화 과정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운영기관의 특성상 이 통합된 하드웨어 자원을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이 가상화 기술에도 주목을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기술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클라우드 신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기술을 공공부문에 열심히 적용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디서든지 사용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기술에 약간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 당시에 그럼 클라우드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협회에서 쓴 자료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전혀 새로운 기술 분야가 아니고 서비스적 관점의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것을 감안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보았다면은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소수자적인 관점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기술적 접근하고 서비스적 접근 두 가지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어떤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기술적인 접근에 좀 많이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을 써봐야 되는 것이기도 했고,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서비스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 공공 부문의 정책 기반자들이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를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IT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가져갈 것이냐 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해외와의 이제 정책적인 비교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2010년 무렵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클라우드에 관한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페더럴 클라우드 컴퓨팅 이니시어티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컨솔리데이션 이니시어티브, 그 다음에 페더럴 클라우드 컴퓨팅 스트래티지, 뭐 이렇게 쭉 시리즈로 발표를 하면서 많이 알려진 게 클라우드 퍼스트다. 무조건 이제 그 공공부문의 IT 인프라는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들이 이어졌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은 사실은 약간 조금 더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2013년에 클라우드 퍼스트 팔리시고, 2017년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클라우드 퍼스트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다 라고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연방 CIO 위원회나 뭐 기획예산처 그리고 조달청들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정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GDS라고 하는 신설기관을 영국 내각 직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이제 2010년에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해서 총무성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일본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가스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직접 구축해서 운영한다라고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민간 클라우드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미국은 물론 이제 앞서 나온 자료에서 보셨지만은 정부와 예산의 상당 비중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러나 그게 다 이제 민간 클라우드냐? 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중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서 항상
연방정부 기관 담당자들이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나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외치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적극적인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호도가 좀 그런 정도로 보이는 게 중앙정부는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위주로 해서는 그 민간 클라우드도 상관없다. 어떻게든 지자체에도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를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지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이제 컨설팅도 진행되면서 도입한 사례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위주이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당연히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끔 제도 정비가 되어 있고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가를 내린 것은 미국하고 영국은 클라우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산업의 생태계 플레이가 어떻게 되고 시장 규모를 어떻게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공공부문 IT 인프라가 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더 많은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나가고 더 많은 공고가 탑다운 방식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산업이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기술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하는 거에 약간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것만으로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민간 부문에서 열심히 써도 되는 거니까 공공부문은 자체 클라우드 위주로 돌아가도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정책적인 포커스가 이 해외 그 미국, 영국,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써야 됩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사실 미국, 영국, 일본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공부문 IT를 혁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쭉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 그 일 써야 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비용이 절감돼 라는 전제 아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각각의 기관에서 알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써라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다루는 데이터가 부적합하지 않은 이상은 민간 클라우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좀 드라이브가 더 많이 강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2009년, 2010년, 2011년에 공공부문 IT가 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느냐.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다. IBM이 데이터 센터 숫자를 전 세계적으로 줄이는 동안 연방정부는 늘어났다. 그리고 가동률이 너무 낮더라. 제조업 가동률 보통 80% 정도를 보는데 연방정부는 한 27% IT 자산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 전략들을 고려를 해봤더니 노후 장비 폐기부터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다양한 단계의 전략들이 있는데 잠재적인 혜택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00억 달러라고 하는 좀 이제 커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 전략들을 누가 발표했냐면은 연방 CIO인 비벡 혼드라가 발표를 했죠. CIO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각 기관의 최고 정보 IT 관련 최고 의사결정자들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통폐합을 하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통폐합을 하면 장비를 뭐 어떤 센터로 옮기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IT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이제 공공부문 전체 지출의 한 4.6%를 IT 쪽에 쓰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게 이제 136.5억 파운드, 200인데 비공식적으로 아마 210억 파운드로 해서 공공부문 IT 지출이 한 40조 원에 육박할 거다. 이거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이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렇게 핵심 요소로 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서 G클라우드 자체 구축 계획이 마켓플레이스로 전환도 됐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체 구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마켓플레이스 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금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정부 조직의 혁신은 없었느냐? 이 긴축 예산과 공공부문 IT 혁신을 위해서 이 효율성과 개혁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었고 GDS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공공부문 IT에는 대기업들만 들어가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되니까 워터폴 모델도 가능하지만은 애자일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GDS를 설치해서 이제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클라우드 스토어도 만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IO 협의회를 잘 만들어서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걸 다시금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으로 더 좁혀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쓰자라는 걸로 하고 클라우드 퍼스트가 아예 지금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다. 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클라우드 퍼스트가 아니라 클라우드 온리라고 했다면 영국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겠다고 한 거죠. 일본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스트래티지,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인데요. 형태를 보시면은 이용 촉진 전략, 기술 개발 전략, 국제화 전략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산업 전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용 전략 쪽에서 보시면 공공부문 IT 혁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ICT 활용이나 전자정부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뒤졌으니까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가스미 가세키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 안전한 데이터 센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자치단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동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들이 이제 다 사일로 형태로 해서 개별적으로 정보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는데 몇 개의 기초지자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속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의 민간 ASP SaaS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총무성은 그걸 위해서 이제 예산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중요한 거는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그냥 홈페이지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민정보, 세금 등의 기관 정보나 인사 등 내부 정보 관련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비공개 정보 민감하니까 안 돼,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일본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로 같이 이행하고 공동으로 활용해라.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을 공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의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이거는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라우드를 쓰겠다. 그럼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겠다. 아까 노재기 팀장님이 데이터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역할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기본법에 따른 기본 계획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산업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수요 창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 클라우드 기술 R&D 활성화 여건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4대 분야를 나누고, 그게 앞으로 그 몇 번의 이제 정책 발표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는데요. 예산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정부 통합 전산센터 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이 전체 예산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 활용 촉진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는 조금 없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도 경부터 약간 더 그 정책적 변화가 수요 기반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민간 서비스 이용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게 공식적인 추진 목표로 들어갔었고, 이 산업육성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성과로 나온 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2년 반 뒤에 나왔던 거죠. 2016년 7월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 정책 지체가 우리나라는 조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을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선도적 수요 창출을 강화한다. 그래서 약간 접근 방법이 저희 나라랑 외국이랑 약간 달라요. 외국은 공공부문 IT가 좀 뒤쳐져 있으니까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혁신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수요 창출이 필요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좀 민간 클라우드로 이용 확대를 해주면은 수요 창출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정책 드라이브의 어떤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연방정부의 정보 예산의 한 8%까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부 기관에서 한 3,000건 정도의 그 계약서를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한 5년 동안 한 73억 달러 정도를 쓴 걸로 조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기관이 적어낸 거랑 대외적으로 공표된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한 거랑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200억 달러 정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못 미치는 상태인 셈이죠. 주정부는 그럼 어떤 비율이냐? 주정부는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쓰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렇게 같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지금 현재 띄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클라우드 정책의 최대의 성과라면 뭐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율 면에서는 목표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국방부나 뭐 국토안보국 이런 데서 정보를 다루는 이런 연방정부 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쓰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이제 최장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짜리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언급할 때는 CIA가 10년간 6억 달러 쓰는 걸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국방성의 제다이 클라우드 구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간 방향이 커머셜이면 된다 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커머셜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커머셜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민간 사업자가 자기네 소유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부
기관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든가 상관없다. 근데 주체만 민간 사업자이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제다이 클라우드는 이제 상업적 시설에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사업자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제 뭐 AWS가 아마 가장 앞서 나가는 사업자이지 않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G클라우드로 사실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G클라우드, 다만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아스파 사스 계약 비중보다는 이 스페셜리스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 공공 부분에서 IT 서비스를 도입해서 쓴다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걸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 컨설팅, 뭐 교육 보안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담당해주는 사업자랑 계약을 하고, 그 사업자들이 해당 이아스파스 사스 사업자들과 계약을 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이제 79%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영국이 이제 한 G클라우드의 거래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조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국의 규모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게 특히나 G클라우드 거래 실적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제 그 중앙정부의 가스케이 클라우드가 있고, 이제 각각의 기관별로 있던 정보 시스템 중에 중복되는 걸 통폐합하는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 숫자가 2012년에 1,450개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자체 클라우드 쪽에 일본은 이제 힘을 많이 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도부연의 기초지자체 중에 1,012개,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54.4% 정도 지자체에서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상으로는 뭐 246개 기관에 한 1,430개 시스템 정도가 클라우드를 쓰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민간 클라우드는 사실 훨씬 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 클라우드 위주로 아직 흘러가고 있는 이 트렌드를 좀 민간 클라우드 쪽으로 약간 더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아스토어 관련 통계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술적 접근보다는 서비스적 접근으로는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는 이 산업 육성 측면보다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옮기는 것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적 접근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약간의 현재의 제약 상황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 영국, 일본에서 다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일본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고,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보안 등급이나 뭐 데이터의 기밀 등급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중앙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좀 엄격히 금지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용이 더 들지만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적 확립성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공공 발주자들이 잘 판단해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발주 절차의 간소화 측면이나 자체 데이터 센터 환경의 개선 효과 등까지 포함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좀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걸 바라보는 그 산업 육성의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전통적인 IT 비용의 어떤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제안을 해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사실 통합전선센터를 통해서 좀 굉장히 뭐 괜찮은 IT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민간 클라우드 지금 현재 관성대로라면 민간 클라우드 쓰는 것보다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는 게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예산 신청 시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없는 사유를 좀 기재를 하도록 해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구현을 해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